드리기 전에 오늘 저기 행진 문제를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뭐 미리 와서 저 행진차도 다 준비를 해놓고 다 해놨습니다만은 경찰에서 좀 오늘 행진을 좀 취소할 수 없겠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 민주노총이 저 사거리에서 크게 또 집회를 하고 있고, 오늘 아마 저 노조가 두 군데서 또 크게 집회를 하는가 봐요. 그 외에 자유한국당도 저기 어디죠? 저기 그 경복궁 여기 있는데 그 위에 사직공원 쪽에 그쪽에서 또 대단히 집회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뭐 조원진 애국당이 아니라 그 우리공화당, 그 다음에 또 대한문, 그 다음에 동아민세점, 교보 등등등에서 다 집회를 하는데, 거기 여기저기 다 붙어가지고 질서를 잡아줄 경찰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또한 그 교통이 있어야 우리가 진행하는 그 차로를 갖다 확보를 해주고, 또 교차로마다 교통을 끊어서 우리 안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투입될 인원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행진을 자제해 줄 수 없겠냐 요청이 들어와서, 또 우리가 평소에 또 뭐 이것저것 어려운 부분을 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행진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연사님 발언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중간중간에 또 지난주에 보셨던 그러한 그 조국 딸과 관련된 청분회 과정 같은 그런 동영상을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소 좀 어수선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이제 보신각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에스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저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3년 전에 대구의 어느 분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2세트를 주었는데, 그때만 해도 3년 전에 필리핀의 선교 후원으로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 봉황이 그려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이셨기 때문에 탄핵되시기 전입니다. 그때 주셨던 그 선물이라 세부에서 공항에서 조사를 하던 사람들이 남자용을 꺼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지만 이 시계가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시계며, 또 시계를 선물 받기는 결혼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시계가 지금은 멈춰져 있습니다. 왜? 저는 감옥에 가시는 탄핵되는 그 순간 죄도 없이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지막 그 눈물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함께 따라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무슨 뉴스다 말을 하지만, 그 순간에 정말 온 나라 전체 국민들은 모르고,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애국의 현장에 다시 나올 수 있었고, 또 전 국민이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진실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시계를 받고 너무나 저는 기뻐했습니다. 한 게 없는데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구나, 최초의 여자 대통령님이시며, 또 아버지 대통령님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고, 우리 모두의 국모이셨던 유경수 여사님의 그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을 저는 초등학교 때 RCN이라고 하는 미국의 텔레비전을, 마을에서 2개밖에 없었던 그 텔레비전이 있는 집의 딸이었습니다. 그때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저렇게 자유를 갈망하며, 아무리 데모를 했지만 그 데모의 현장은 보지 않았고, 그리고 저런 수많은 대통령님은 하늘이 내린다는데 그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는 한 꼬마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으로 갔을 때, 이 시계 하나를 차고 갔을 때 공항에서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3년이 지금 현실에서는 가장 많이 죽는 사람도 한국인이요, 한국인 알기를 우습게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집권하셨을 때 박정희 대통령님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했을 그 시절에 저는 대학생이었고,
두 아이의 엄마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젊은 친구, 우리 아들도 사자만 되면 좋은 그런 나라였던 저도 386 세대입니다. 무조건 사자만 되면 좋다,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국인 중에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조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60이 되고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짓는 행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그 행동에 반성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연약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까지 8월 29일 날 저는 그 현장에 유튜브를 찍으러 나갔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니 마이크는 두 군데서 나오고 있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이승만 박사님의 그 순간의 말이 엄청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다 보니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외쳤던 그 51.6%들이 지금은 선글라스를 끼고 또 얼굴을 내놓지 않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얼마 모이지 않은 이 숫자들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아버지와 그 딸, 그 어머니가 했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눈가에 맺힌 그 사진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TV에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한복을 입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 하나의 자체가 하늘이 내리신 대통령님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최초의 여자 대통령님으로서, 부녀 대통령님으로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도 그것을 못다하게 지우개 작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빨갱이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바쁘는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이 있고 나의 모습이 있고 나의 자식들이 있고 여러분 공산주의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나 386 세대인 저도 초등학교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치고 입이 찢어져 죽었던 이승만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승만이 아니죠, 이승복 어린이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승복 기념관을 저는 갔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을 하와이 쪽에 있는 그 최초의 그 교회도 방문해 보았고, 다음 주에는 남궁업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가가 세웠던 100주년이 넘는 그 교회도 방문을 해봅니다. 저도 윤씨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그 뱃줄을 타고 지금까지 저는 조용히 있었던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8월 28일 사람들은 마지막 선고가 29일에 있으니 모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자도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 박사모는 서로 아니었을지라도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님을 아직껏 3년이 되도록 집에도 보내지 않고 삼성동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엄마 아버지 장애인과 함께 불구가 되신 우리 엄마와 함께 아버지 모시고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님 자택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세계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아티스트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어주신 분도
한국의 기적을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님이셨고 그 따님이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이셨는데 심지어 한 사람을 죽여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하는 한국인의 그 마인드가 역시나 이 문정권에서도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야지만이 아이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함께라는 이것이 너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배낭을 메고 뿔뿔이 나와줬어도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뭉쳐서 같이 자유여행을 다닙니다. 한국 사람은 10명이고 8명이고 3명이고 4명이 왔을지라도 도착과 공항에서부터 티격태격 싸워서 갈라져서 뿔뿔이 다니다가 올 때 한 비행기를 타는 게 우리 한국인입니다. 29일 날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지막 선거일 너무나 억측인 파기환송이라고 돌려보내기 전까지 모든 국민들은 그런 마음으로 무죄 석방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갔습니다. 조국의 고민을 안고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외국을 갔습니다. 문정권의 문재인 씨가 외국을 갈 때마다 북한에서는 빵빵 핵이 터지던지 미사일이 터지던지 어떤 사건이 터지던지 터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번에 조국의 민심, 조국의 마음을, 조국의 고민을 문재인이가 안고 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우리 조국 우리 민심의 감방에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은 촛불이 들고 일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아직껏 감옥에 3년 가까이 가둬두고 있는데 어떻게 조국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불의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알고 모든 불의를 다 저지른 그 조국의 고민을 안고 갈 수가 있습니까? 서울대도 일어났습니다. 민초인처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국만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한 가지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구명청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 구명하고 또 보고 가는 천연합입니다. 흩어져 있던 박사모들이 모이길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저는 아까 어느 한 분이 지나가다가 발길을 돌려 모금함에 파란 지폐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옴을 느꼈습니다. 또 제 오른편 쪽에서는 3명의 여자분 어르신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향해서 나오는 노래를 들어보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걱정하며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인사를 해주며 반가워해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 유튜브의 마지막 댓글에는 그렇게 져 있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애국민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어디서만 모이지만 말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구명돼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며 그분은 먼 외국 땅에서도 삼성동에 찾아오셨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올 때마다 찾아뵙던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울분이 생겼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며 다녔던 대한민국의 하나의 소시민이었습니다. 나도 나 잘난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늘이 내려준 리더가 자유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빨갱이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이승만 대통령님부터 그 리더를 잘 만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김대중 누구죠? 노무현 말고요. 물태우라고 하셨던
노태우, 물태우가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님,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김대중, 노무현, 완전히 그런 4대에 걸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만 볼지 저희 국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30대, 20대, 저희 자식들도 30대입니다. 저도 이제 내일이면 60 할머니입니다. 지금도 귀여운 손녀를 바라보며 얼얼이 까꿍, 얼얼얼러, 쿵덕쿵떡떡쿵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런 귀여움의 모습마저도 포기하고 조국 대한민국과 결혼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의 세습이 아니고 또 어떤 것도 돈이고 명예도 주지 않기 위해서 동네 친구하고 노닥거릴 수 있었던 최순실하고의 그 노닥거림이 어떻게 뇌물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일로 만들어가야만 합니까? 정권, 법원, 검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에다 걸면 코걸이요, 귀에다 걸면 귀걸이라고. 맞습니다. 귀에다 걸었고 코에다 걸었고 꺼내줄 줄 모르는 문정권, 이 정권 때문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하늘이 내려준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웅산 수치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자유의 꽃이 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마이크는 왜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까? 마이크, 저기요, 마이크요, 마이크. 마이크가 막 갈라지는 소리가 나요. 마이크요, 선생님. 이 마이크가 굉장히 갈라지기 때문에 막 앞 사람도 소리를 질렀나 봐요. 마이크가 좀 굉장히 갈라지고 열악하고요. 제가 여기 1시에 왔는데 전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구명청의 회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눈만 감고 막 하늘은 볼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오늘 제가 12시경에 와보니까 이 따사로운 태양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하는 저희들은 대학 끝에 그물 가리개 10,000원, 20,000원짜리 그물 가리개도 하나도 없이 이런 열악함 속에 우리는 있는데, 문정권의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찌하여 사자 돌림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사자 돌림에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다 동원했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까도 양파인 것처럼 우리 파헤쳐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열악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서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울분에 찼을 겁니다. 8월 29일은.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인 40여 분의 우리 이 정말 열성스러운 가다가 오신 분들까지 우리 50여 분, 60여 분 가까운 이분들만이라도 우리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결코 잊지 말자고 다시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모두 함께 외쳐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영원합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유네스더입니다. 고맙습니다.